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죠. 어떤 부처보다도 그 학생들한테는 귀감이 돼야 될 사람이 교육부 장관인데 뭐 막 놀랑거리는 이제 입에 올리기도 싫고 네. 결국 사퇴를 했는데 뭐 오늘 그 사퇴하는 그 잠깐 그 장면을 보니까 좀 내 품위를 지키고 갈 수 있게끔 아무 질문도 하지 말아달라 하더라고요. 헛소리를 그냥 저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순간 그 방석집 논문 심사 진짜 충격이죠. 야, 그게 사실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일생이 좌우되거든요. 네. 그런데 방석집이란 게 연결이 되는 순간, 야, 정말 쇼킹했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니 이게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방석집 논문 심사 이야기, 방석집. 이성만이라고요.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선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비교하지 마라 하나뿐인 삶.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던 김인철이 방석집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고 최종 논문 심사까지 했다. 이 책 하나가 김인철을 낙마시키는데 결정타였고라는 거야. 야, 근데 저는 또 놀란 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찾아냈을까? 네. 그러니까 저기 방석집에서 논문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임 마담이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김인철이 오케이 생각을 하면서 방석집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주심 그 논문 심사하는 주심이 이성만 박사 술 한잔 받게 했다는 거예요. 논문 통과를 알리는 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잔 받게. 진짜 훌륭한 새끼들이네 진짜. 논문 심사 장소를 이곳으로 결정하게 된 것도 마담의 제안 때문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논문이 통과된 후에 아가씨들도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며 선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 주었다. 아가씨들도 마담도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아이고 태야 나 돌아버리겠네 정말. 아이고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네. 방석집이 어딘지 아세요? 아십니까 혹시? 아니 모르지. 떠들썩해서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떠들썩할까?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방석집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석 앉아갖고 여성들 나오고 그런다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부자들에서 그 주인공들이 그 술 먹던 그 집을 좀 다운그레이드 시킨 버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한옥집이고 느낌이 그렇죠. 꼭 옛날엔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홍등가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테이블에 술 먹지 않고 온갖 난잡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에서 상 펴놓고 마시는 곳이 방석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너무 신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게 그 조민 씨 같은 경우에 70시간이냐 96시간이냐 이런 거 뒤져가면서 결국에는 그 정경심 교수를 저렇게 4년이나 보내놓고 이 사람은 사퇴하고 품위 타령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사법 처리감 정우영이라든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러고 멋있는 척 다 하고 사라진 걸 언론이 그걸 가만둘 게 아니라 이후에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정상 아닌가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인철 같은 경우는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쵸. 수사가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모든 기준은 조국처럼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이걸 두고 마치 그냥 대선 불복 얘기하고 진보는 또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엔 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이게 왜 보복입니까? 그 검증 제대로 하자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인철 다음에 민주당의 타겟은 정호영이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한동훈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오늘 이미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한 후보자가 3명이나 나왔어요. 문제는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김인철 등에 비해서는 그래도 새로 이제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협조하겠다 하면서 추경호, 박보균, 한화진은 이제 채택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어쨌건 정호영은 굉장히 뻔뻔하더만요. 자기는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게 그 관행에 젖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낙마를 지금
이틀째 청문회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분은 제가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진짜 태도가 안 좋으세요. 세상에 빅샷을 모른다고 말하더라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언론이 너무 우호적으로 보도해 주니까 본인이 본인의 문제점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청문회를 통과를 쉽게 해보겠다고 올린 공무청입니다. 근데 그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론스타 건 같은 거 다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예. 국민이 아는 걸 왜 본인이 몰라요? 그 모르면 거짓말인 거지. 안 되죠. 왜냐하면 재판에 제출된 서류에 의견 제시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총 19명의 후보자들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4명, 김인철 빼고는 3명은 낙마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김인철 사퇴를 김인철이 본인이 결정했을까? 보통 이런 경우에 사퇴를요, 임명권자가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퇴하십시오,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김인철을 퉁치고 정호영이나 한동훈이나 한덕수를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거예요. 민주당 그걸 좀 읽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정호용을 통과한다고요? 그건 국민의힘도 반대던데.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면 좋은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김청래 의원이 그러시더라고.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통과시켜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무 아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또 임명을 하면 그 지방선거 얘기죠? 유리하지. 예, 그거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또 아닙니다. 시민들이 상처받으세요. 보고서만 채택하지 않고 우리는 채택 못 해주겠다 하면 윤석열이 알아서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손에 피를 묻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상태를 만들어주면 좋은 거지 뭐. 고도의 수군요. 그러니까 예. 모르는 척 하세요 왜. 아니 전 진짜 저는 국회에서도 늘 그냥 국민의힘도 반대니까 반대로 채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뭘 봤냐면 논란이 돼서 이 사람은 사퇴 뒤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사퇴를 하면 우리가 지는 것 같죠. 우리는 그때 그걸 본 거야. 문제가 있어서 검증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지명 철회할 수 있는 것도 또는 사퇴하는 것도 좋은 정치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김인철과 당선자의 거리보다 정호영 내정자와 당선자의 거리가 가깝다. 40년 지기니까요. 예, 아가페. 예. 참. 우리 동네는 30년 지기도 있던데.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쨌건 한 명 탈락했고요. 뭐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을 아예 안 했다는 게 중론이고요. 네. 더군다나 언론이 설레발 쳐가면서 누구누구는 50년 직이네 40년 직이네 내면 인수위가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겠습니까? 검증을 못하는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입니다.